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9월 만기일에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하락을 좀 제한하는 포지션을 이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나스닥도 밀리긴 했지만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FOMC 앞두고 좀 제한적인 하락 정도만 나오고 FOMC 이후에 점도표랑 확인하고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움직임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점을 살짝 낮췄기 때문에 반등 후에 이렇게 역회된 숄더나 다중바닥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급락이 뭐 추가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이미 0.75% 이 자이언트 스텝은 시장에 반영되었고 뭐 1%만 아니면 되는데 1% 정도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기존부터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1% 쪽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0.75를 한두 번 더 하는 게 낫지 1%를 선호하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점도표를 보면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지를 보면 이제 이번에 0.75 다음번에도 0.75냐를 보고 그 다음에 0.5가 되느냐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도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3692에는 나오죠. 그래서 9월 이제 FOMC 이후에 점도표를 확인하면 된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주초만 흔들리면 이제 안정감을 찾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한 번 정도 더 밀려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좀 공포감이 좀 가속화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장중에 코스닥 주식을 1,1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죠. 1,100억을 매도했었는데 결국 마감해 보면은 한 500억 수준이죠. 그럼 장중에 매도했던 것을 마감까지 오후장에 600억을 다시 샀다는 거예요. 500억 정도만 남겨놓고. 그렇죠. 그럼 공포감 만들어놓고 지들은 저점에서 다시 샀다. 오전장부터 팔다가 마감해 사고, 팔다가 마감해. 이게 반복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선물을 장중에는 뭐 8,000계약 이상 뭐 10,000계약도 매도할 정도로 굉장히 뭐 7,000계약대에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한 4,000계약 정도 남겨놓고 또 정리를 했죠. 그럼 한 10,000계약 정도 매수가 남은 거예요. 만기일 이후에 약 10,0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로 남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급이 어때요? 추석 연휴 이후에 추석 연휴 직전이 만기일이었으니까 추석 연휴 이후 만기일 이후에 12월 만기에 대한 상품은 선물 만계약 매수 우위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 포지션도 나쁘지는 않아요. 중립 정도는 됩니다. 상승 포지션이 아닐 뿐이지. 그러면은 선물 매수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외국인들 그렇게까지 뭐 나쁘게 보지는 않고 코스피 주식을 환율이 지금 1,400원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국에서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1,400원 구간에 육박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냐? 단기적으로 공포감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거고 저점에서는 다시 또 모아간다라는 거. 그럼 결국 이 하락 추세 구간만 벗겨내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반등 구간이었고 1차 반등 목표치 왔으니까 쉰다. 쉬는 구간 나온다. 근데 쉬는 구간 나오는데 조금 극성으로 나온 것이고 이 하락 추세 밴드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넘어갔기 때문이고 요거만 넘어가면 된다. 한 2,400 정도 위쪽만 올라타도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조정 구간이구나. 조정 구간이 지속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수급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못 살게 굴면서 이제 공포감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매도를 안 했는데 종목별로 그러면 대형주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를 묶어두고 나머지 종목들을 급락시키면서 한 번씩 수급적으로 공포감을 만들면서 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추후에 지수가 회복되면은 오히려 또 이런 부분에서 좀 과하게 밀린 종목들은 일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묶어놓고 그러니까 지수보다 여러분들 중소형주 지금 밀린 폭은 조금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큰 이유 없이 밀린 종목들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그런 종목들은 좀 억울하게 밀린 종목들은 추후에 회복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까지도 약세를 보이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안 밀렸다. 근데 전저점이죠 이거. 전저점 부근에 있다 보니까 더 밀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안 밀린 거고 더 밀려도 뭐 요 구간 정도 57,500원 위쪽으로는 다시 올라오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있다 정도고 대신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50만원 구간까지 왔는데 50만원 여기 안착되는지는 봐야 되고 넘어가는 건 좋은데 이게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했는데 역시나 안착이 안 되죠. 최근에 돌파 시도한다면 이렇게 급락 나온 종목들이 많죠. 강세를 보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돌파 시도하고 나서 급락이 한번 나오죠. 급락 조정이 이렇게 한번 나온다. 돌파의 구간을 돌파 못하면 급락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락 나온 종목이 많다. 미래나노텍도 급락이 나왔죠. 선익시스템이나 이런 쪽, XR 관련 쪽도 25,000원 이 구간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했는데 유지 못하고 한번 밀려내렸다. 그래도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밀려내리는 정도는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리고 HLB 그룹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럽 쪽 영향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구간 돌파 시도하고 나서 과하게 밀렸죠. 재료 노출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기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생각나는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보시면은 크게 오른 건 없는데 일부 좀 오르긴 했지만 크게 오른 건 없는데 저점 대비해서 이건 지수 회복되면서 오른 게 더 크죠. 그렇다라고 하면 임상은 지금 성공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로 노출로 밀렸다라고 하기엔 좀 과하죠. 기존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뭐가 비슷하냐면은 업종은 전혀 다른데 재료 노출 얘기 나오면서 밀어내린 구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른 게 별로 없는데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나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 노출 얘기하면서 수급적으로 밀어내렸죠. 시장이 좀 안 받쳐준 거 있었죠. 지금하고 동일한 건 시장이 안 받쳐줬다라는 거. 그리고 재료 노출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나서 1차 반등 후에 한 번 더 밀어내렸죠. 그래서 하락인장을 이렇게 밀어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떤 모습 보입니까? 호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물론 여기에는 기업 자체의 사업구조 개편까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까지 붙어서 올라왔다라는 거. 그럼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물론 이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 생각 안 하더라도 이런 거는 말씀드렸듯이 좀 억울한 종목, 억울한 섹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하게 밀린 종목 중에서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가 진짜일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다 반영이 되는구나. 호재를 다시 다 반영해서 회복은 물론이고 그 이상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포에만 쌓여 있을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호재인지 아니면 여기 발표된 거, 임상 발표된 거 중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지표는 이제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 잘 나왔는데 마의 20개월을 넘었죠. 22.1개월이 나왔는데 1차 지표는 좋은데 뭐 2차 지표라던가 나머지 부분이 약간 밀린다. 그래도 1차 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오케이. 좋은 옵션 중 하나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폄하하는 쪽은 모두 다 뭐 돌파한 건 아니고 1차 지표만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1차 지표 HLB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위암 같은 경우는 1차 지표를 충족 못 시켜서 아직도 NDA 신청을 못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1차 지표를 이번에 충족시킨 건 그래도 기업 자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워낙 최근에 주가가 어렵다 보니까 반등 조금 나오고 또 쉬고 있다가 오늘 조금 올랐는데 자, 하이브에서는 BTS가 중요한데 대체복무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가 넘었습니다. 60.9%가 나왔는데 결과는 국방부에서 정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르세라핌도 컴백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자회사 나무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오늘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드림텍이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한다라는 이제 이슈와 함께 그리고 자회사 나무가의 급등과 함께 같이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뭐 구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지금 오늘 갭 상승 나오고 이렇게 안 좋은 날 수급을 예쁘게 받았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텔레칩스라던가 완전 자율주행하면은 이런 텔레칩스, 그리고 텔레칩스의 자회사 칩셋미디어도 관심 가져볼 만하겠죠. 칩셋미디어도 관심 갖고 보시고, 뭐 MC넥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율주행하면은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던가 드림텍의 모회사인 뭐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있죠.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볼만하다. 그리고 뭐 전통의 강호로 치면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던가 뭐 NCN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한 단계 발전된 자율주행, 2027년에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국토부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에 또 그러면 UAM 관련주들 금요일 날 좋았는데 오늘은 밀렸죠. 자, 뭐 베셀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금요일 날 올랐던 거 그대로 뭐 내주고 약간 오른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종목들 이제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면 다시금 주가는 또 복구돼야겠죠. 드림텍, 베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이버 프로, 그리고 기산텔레콤, 그리고 뭐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UAM 관련주도 당분간은 다시 한번 또 볼만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하반기에 AI 로봇 ETF 출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출시되면은 시작이 삼성자산운용이지 나머지도 ETF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개별 이슈도 함께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로봇 AI 관련주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슬슬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고영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 생긴다 보시면 되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뭐 썩 이 종목을 대표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일 로보틱스든 뭐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 미래 컴퍼니는 사이맥스든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거 다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도 볼만하다. 자, 보시면 되고, 중국이랑 인도가 러시아에 종전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뭐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지수가 못 받쳐줘서 전체적으로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데모 정도가 지수 영향력을 크게 안 받기 때문에 상승폭을 일부는 유지한 정도로 마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면서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시진핑 방한 기대감, 뭐 3인자가 왔다 갔고,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도 내년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 참 좋은 여행. 굉장히 이번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 절대 2강의 구도 사이에서 참 좋은 여행이 2위로 일시적으로 뛰어 올랐죠. 2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여행 뭐 대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롯데관광개발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시진핑 뭐 방한 기대감 있다. 이거는 뭐 와야지 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랑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뭐 청담글로벌, 뭐 한국화장품, 뭐 코리아나, 토니모리, 뭐 이치한불 이런 종목들 있죠.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화장품주가 이제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여행 쪽으로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JTC가 더 좋은 모습, 일본 여행 관련해서 더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같이 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조금 더 나은데 일본 얘기가 나올 때만 JTC가 좀 더 앞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자이언트 스텝, 미국에서 긴축 정책하면서 우리도 금리 인상 좀 강하게 할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뭐 이런 종목들,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올라오고 있다. 고려신용정보랑 이제 뭐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최근에 저항받던 구간 12,000원 구간도 이렇게 넘어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을 이제 슬그머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T큐브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면역 감문 억제제 혁신시작 임상일상, 아유 이름도 깁니다.
면역 강화마켓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 쪽으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라고 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상 1상은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상 2상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상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 당연한 거고요. 임상 2상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2상까지도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ST큐브 잘 되길 바라고요. 자, 에클론 같은 경우는 위암신약 ACL01이 임상 2상 중간 결과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항 구간 돌파하는 거 잘 보세요. HLB처럼 한번 맞고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에클론은 기존에 한번 맞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 쪽으로는 이제 나노엔텍이나 뭐 이런 쪽이 좀 후발주로 기존에 올라왔었으니까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 21선, 61선 요 구간을 21선 이탈하고 61선 지지받고 있는데 이 구간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21선 회복하는지를 잘 보면서 나노엔텍도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 위암 개량 신약이죠. 리포락셀이 중국 NDA 신청 수리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윗꼬리 달고 밀려내려온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고점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좀 어려운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개별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지금 FOMC 앞두고 있죠. 왜 조용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FOMC 앞두고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그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 의견을 표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FOMC 우리 시장 뭐 반영되는 건 이제 목요일 날 제대로 반영되겠죠. 자, 그러면 점도표랑 확인하고 목요일 날 반응 확인하면서 뭐 주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에 주후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냐 흔들릴 것이냐 여기서 갈림길에 있을 테니까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또 기술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볼 수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뭐 주 중반 후반에도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다음 주부터 반등 노린다 생각하고 전략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번에 조정 구간 이후에 한 2650 정도 해서 2750 정도 요 사이 정도 가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교체에 그냥 들고 가실 분들은 교체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조정이 끌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지루하고 갑갑하고 짜증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 구간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일부 종목이라도 좀 교체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지금처럼 요 좀 피곤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주식을 계속 보는 것보다는 좀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약속을 나가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일에 집중하신다던가 하고 굳이 HTS, MTS 매도할 거 아니면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뭐 밀린다고 매도하실 그런 분들 아니시면은 굳이 보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기다린다 생각하시고 한 10월에서 11월까지 좀 천천히 좀 여유를 갖고 본다 생각하시면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게 기존에도 우리가 더 하락할 것 같고 더 뭐 밀고 내려갈 것 같았는데 6월 23일날 투매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차 반등 이 구간이 뭐 데드캣 바운스니 뭐니 해도 기술적 반등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반등입니다. 상승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전환되려면은 요 반등 구간 끝나고 조정 이후에 이 반등 구간을 넘어서야지 이제 이때부터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드렸고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불리는 게 맞다.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 구간 일단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보면은 상승할 때 보면은 이때 뭐 2000포인트도 이탈하고 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저점이었죠. 이 구간이. 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연말에서 내년 정도에 보면은 또 이 구간도 여기서 뭐 조정이 아예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밀렸다 가느냐 차이지 지나고 보면 또 이제 저점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기회 구간이 된다. 그리고 여기 반등 나와서 한 2650, 2750 정도 요 사이 정도 되면은 종목을 한번 교체할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교체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시장에 맞게 교체하시면서 보시면은 내년 정도를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나고 나서 내년, 내후년에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먼 이제 숲을 좀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굉장히 피곤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 구간도 굳이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시고 잘 이겨낸다라고 하면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승 N자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는 거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 이번 주만 잘 넘기시면 또 좋은 장 올 수 있으니까 반등장 나오니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